안녕하세요. HLB 장대 양봉은 얼마나 드물게 출현할까? 이번 시간에는 HLB 상승 등락률이 8% 이상일 때의 빈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8%냐고요? 그냥 제 마음입니다. 저도 명확하게 근거 있는 기준을 정하고 싶은데 딱히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7%나 9%등 여러가지 등락률의 빈도수를 알고 싶다면 제가 제공할 코드에서 해당 변수만 살짝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각자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번 시간에는 상승 등락률이 8% 이상일 때의 빈도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도 8% 정도 올라서 종가가 마무리되면 꽤 기분 좋잖아요. 그 기분 좋은 느낌이 8% 정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코드를 빠르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하니까 순식간에 등락률별 비율이 나왔습니다. 이 비율을 합해 줄 건데요. 전부 합하면 1이 되겠죠. 100%입니다. 전부 합할 건 아니고 8% 이상부터 합할 겁니다. 이렇게 상승 등락률 8%부터 슬라이싱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비율이고 더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6.49인데요. 바로 6%입니다. 그러니까 HLB가 종가 8%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오는 확률은 6%라는 것이죠. 100번 중에 6번입니다. 200번 중에 12번입니다. 200거래일은 1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HLB는 1년에 12번 정도는 8% 이상 장대 양봉으로 장 마감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1년에 12번이면 상당하죠. 한 달에 한 번꼴로 장대 양봉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HLB 매매에 잔뼈가 굵으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장대 양봉을 한 번씩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게 매매할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1년에 12번,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했지만 저 장대 양봉은 특정 기간에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9년 9월 에스모를 기억해보면 상당히 장대 양봉이 몰려있는 구간이었죠. 2021년 9월 나노코박스 MOU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기간에는 장대 양봉의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정 기간에 쏠린 만큼 다른 기간에는 없어야겠죠.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죠. 물론 장대 양봉 기간이 쏠려있다는 주장은 관찰 경험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이제 데이터의 결론을 정리하면요. HLB는 종가 8%로 마감하는 장대 연봉이 나올 확률이 6%입니다. 1년에 12번 정도죠. 노련한 누군가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려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고 수익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소수점이 길죠. 소수점을 없애주겠습니다. 올림과 내림의 방법이 있는데요. 연습을 먼저 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에는 math라는 게 있는데요. mathematical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수학 연산을 해주는 라이브러리라는 걸 알 수 있죠. 컴플렉스 넘버, 복소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리는 없겠죠. 코드를 몇 개 둘러보면요. sqrt는 루트를 씌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9의 루트는 3이죠. 그 다음 함수가 올림과 내림입니다. 10.1을 올림하니까 11이 되고 10.9를 내림하니까 10이 되었습니다. 올림의 정의는 무엇이냐? 실링 함수에 들어가는 x와 똑같은 정수거나 큰 정수인데 그중 가장 작은 걸 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1을 예시로 들어보면요. 10.1은 정수가 아니니까 일단 똑같은 정수는 없죠. 그러면 큰 정수를 찾아야 하는데 11이나 12나 13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작은 11이 바로 올림함수입니다. 내림은 정반대죠. 플로우 함수에 들어가는 x와 똑같거나 작은 정수인데 그중 가장 큰 걸 내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9를 예시로 들어보면요.
10 정구는 정수가 아니니까 일단 똑같은 정수는 없죠. 그러면 작은 정수를 찾아야 하는데 10이나 9나 8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10이 바로 내리만수입니다. 우리는 확률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우리가 계산한 6.49를 내림해 주겠습니다. 주식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나쁠 건 없죠. 유의할 점은 플로우 안에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6%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소수점이 없어지니까 너무 개운하죠. 최근에 파이썬을 활용하여 HLB 주가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간단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후반에는 머신러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코드가 어렵다면 건너뛰시고 결론만 보셔도 도움되시는 부분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작업들을 하느냐? 의미 있는 정보를 찾고 의미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기업 경영은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생 경영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주식 투자도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정보, 좋은 정보가 없다면 올바른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첫 단계부터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모은 정보를 토대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도, 나의 사업도, 나의 주식 투자도 위태롭지 않게 만들려면 반드시 정보를 먼저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에 근거한 편향되지 않은 의사결정을 내려야죠. 정보를 모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여나 순서를 거꾸로 해서 의사결정을 토대로 정보를 모으면 안 됩니다. 나의 머리와 가슴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이제 결정을 정당화해주는 정보들을 모아보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가 있어도 의사결정의 하자가 많으면 올바르고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하기는 다소 힘들어지겠죠. 사실 정보를 모으는 것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그 무엇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에디슨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던 반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무것도 없던 반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무작정 에디슨을 찾아갔습니다. 블라인드 배기지에 올라타서 에디슨에게로 간 건데요. 수화물차를 타고 간 겁니다. 수화물은 손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짐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화물차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짐이 타는 열차입니다. 반스는 사람인데 수화물과 함께 올라타서 에디슨에게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